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연명의 도화원기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 근원원자, 기록할 기자 해서요. 복숭아 꽃의 근본을 기록함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숭아꽃 핀 언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연명의 도화원기 전문입니다. 도화원기라고 하면은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졸지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복숭아꽃 향기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나라 때에 난리를 피해서 숨어 들어와 살던 무릉 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마치도 선경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잊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평화롭게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화원기는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그곳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도화원기의 이야기에는 기저에 깔고 있는 몇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요. 문장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진태원 중, 진나라 동진 때입니다. 태원은 그 효무제 때의 연호예요. 진 효무제 태원연간 중에 해서 376년에서 396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무릉인, 무릉은 도화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명이에요. 무릉 사람이 포어, 물고기 잡는 것을 위업,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연계행, 연, 2년 연자인데요. 이어질 연자죠. 그래서 계자, 계곡을 따라서 행, 가다가 망노,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서 원근하는데 멀었다 가깝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허둥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허둥대는데 홀봉 도화림, 홀 갑자기 봉, 이 봉자는 만날 봉자예요. 그래서 도화림, 복숭아꽃 핀 숲을 만났다. 물길을 따라서 복숭아꽃 향기가 나는 곳을 따라서 가다 보니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숲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협, 안, 수백보. 협, 길 협자죠. 안자, 언덕 안자예요. 복숭아꽃이 핀 언덕. 마치도 그 안견이 목류도원도에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 복숭아꽃이 핀 언덕. 이 안자, 언덕을 끼고서 수백보, 수백보를 들어가니 중무 잡수, 그 속에는 무 없었다. 잡수, 잡목이죠. 잡목이 없었어요. 오직 복숭아 나무들만 깔뜩 있었다는 거죠. 방초선미, 방초, 복숭아 나무의 그 풀들, 그 향기로운 복숭아 잎은 싱싱하였고 낙영빈분, 낙은 떨어질 낙자고 영자는 꽃불 영자죠. 그래서 이 꽃불 영자는 꽃화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낙영은 낙화입니다. 빈분은 어지러울 빈, 어지러울 분이에요. 다 실사자죠. 실처럼 끊어진 실 같고, 빈, 이 자주 빈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막 흩날리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언덕을 끼고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아무 잡목 없이 오직 복숭아 나무만 있는데 그 풀잎들은 아주 싱싱했고 그 복숭아 꽃잎들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여기서 복숭아가 의미하는 바는 복숭아의 영성, 첫째가 불로장생이죠. 복숭아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복숭아는 그 사불범정이라고 하는 삿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하는 금지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복숭아 나무 에다가 부적을 써서 걸어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양의 이상향으로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 세조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자신이 복숭아숲에서 논이라는 꿈을 꿨다고 안견에게 목류도운도를 그리게 해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예. 다음 단락입니다. 어인 심이지. 어인, 어부지요. 이 길을 잃은 어부가 심이지. 예, 심, 매우 심이에요. 매우 그곳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부전행. 예, 다시 부자예요. 다시 앞으로 행 나아가면서 욕궁기립. 그 숲 끝까지 다 가고 싶었다. 욕궁. 발할 궁, 다할 궁이에요. 끝 궁자예요. 그 숲 끝까지 다 가고 싶었다. 예,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지? 이상 안에 복숭아 나무만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니까 예, 그 숲 끝까지 다 가고 싶었다. 인진수원, 그 복숭아 숲이 다 끝날 때쯤에 수원, 물의 원산지, 그러니까 그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수원지라고 하죠. 예, 복숭아 숲이 끝난 그 자리에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변득일산, 바로 그 자리에 또 산 하나가 있었다예요. 즉 얻을뚝 만났다는 거죠. 복숭아 숲 끝까지 다 가서 보니 그 속에 샘물이 꿀뚝꿀뚝 나오는데 거기서 또 바로 산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다예요.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우연히 복숭아 숲을 만나서 그 복숭아 숲을 끝까지 다 가보니 물수원지가 나오면서 예, 물수원지가 있는 곳에 산 하나가 있었다예요. 산유소구, 그 산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방불 약유광, 예, 방불이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렴풋하다, 희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희미하게 뭐뭐와 같다. 유광,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산의 조그만 구멍 안에서 뭔가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것을 본 거죠. 변사선 종구입, 바로 그 빛을 보자마자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네 하면서 바로 곧 사선,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내려서 종구입이에요. 종은 뭐뭐를 따라해요. 산에 있는 그 작은 구멍, 그 구멍을 따라서 입 들어가니 초극협, 그 처음 맨 앞에 그 구멍 그 처음에는 극협, 지극히 좁아요. 매우 좁아서 제통인, 겨우 제자, 겨우 통인, 사람이 지나갈 정도였다. 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 산에 아주 비좁게 난 구멍 사이로 빛이 보여서 그 빛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길이 아주 좁아서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였다예요. 여기서 산구, 산의 입구, 동굴을 연상시키는데 이 동굴은요, 일종의 그 동천복지라고 해서 하늘과 통하는 마을, 신선들이 사는 마을을 상징합니다. 동천이라는 말은요, 그 동자가 골짜기 골자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는 항상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속 깊은 곳이지만 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따라가면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그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과 있다 있는 신선계를 동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동천에 관해서는 제가 일전에 개운조사의 수행에 관해서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기저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요 산구, 동굴 속 같은 시어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부행 수십보, 예, 다시 수십보를 걸어 들어가니 활연개랑, 예, 활연, 아주 갑자기 환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량은 이제 뭔가 어떤 모양이 샥 펼쳐지는 것입니다. 열어 젖혀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두둥 하면서 어떤 큰 장면이 보이는 장면 있죠? 예,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수십보 들어가니 환하게 확 트이는 장면이 보였다. 예, 다음 단락입니다. 이제는 그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 평광. 예, 땅은 아주 평평하고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아주 훤하게 넓고, 옥사 엄연. 예, 집옥자 집사자죠. 예, 여러 집들은 엄연. 이 엄은 엄숙할 엄자인데요. 엄연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해도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을 엄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된 모습을 말하죠. 감히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예,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 양전, 미지, 상죽지, 속.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 예, 양전, 좋을 양자죠. 아주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밭과 미지, 아름다운 못, 그리고 상죽, 뽕나무와 대나무지 속, 무리 속에요. 등등. 뽕나무와 대나무 등등이 있었다. 예, 아주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맥 교통. 일항천, 일항맥이에요. 예, 밭 일항들이 교통, 서로 통해 있다. 요즘은 지방에 가도 어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이 다 구역이 막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요, 어느 밭 일항이든 다 서로 통해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견상문, 닭소리나 개소리가 상문, 서로 들렸다. 이것은 여기저기서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또한 어떤 경계가 없는, 서로 통하는, 서로 교통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연명은 소국 과민이라고 해서 나라는 작게, 백성들은 적게 라는 노자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나라를 크게 하고 백성을 크게 하려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통일된 세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통일된 세계를 유지하려면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작은 나라에서 작은 백성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상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19절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진시황을 보면 그 넓은 땅을 통일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작은 규모로, 예, 상하의 계급 없이 사는 것이 이상세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예,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뺏고 또 뺏고 이러면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 많은 그 인간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예, 결코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세상에서는 이상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거래사에서 읽었듯이 그 사직서를 날리고 예,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농촌 생활을 하면서 그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그 이상세계에서 살고 싶다죠. 일체의 어떤 권력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농사 지어서 지은 대로 먹고 사는, 예, 어떤 권력의 간섭 없이 사는 그 공동체, 예,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소국 과민의 형태입니다. 기중, 왕래, 종작, 남녀, 의착, 신녀, 외인. 기중, 그 속에 왕래, 오고 가면서 종작, 씨를 뿌리는 남녀들의 의착, 의착은요, 옷 의자에 입을 착, 옷 새로 사 입으면 착복식 한다고 하죠. 예, 입을 착입니다. 그래서 의착하게 되면 의상, 옷이죠. 남녀들의 의상, 옷들은 실 모두 여 같았다. 외인, 외부 사람, 예,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외부 사람 같았다. 옷차림이 자기와 다르다는 거죠. 예. 아주 평화로운 남녀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부와 다른 세계의 사람임을 이 의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발, 수초, 황발, 누런 머리거든요. 이것은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가는 과정 중에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하고 이런 머리 색깔을 황발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죠. 예, 노인들이나 수초, 예, 내릴수, 더벅머리 초 해서 아이들이죠. 예,
노인이나 애들이나 병 모두 이연 아주 즐거워하는 모양이에요. 예, 아주 즐거운 듯 자락, 아주 만족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그죠? 도연명이 과감하게 벼슬을 벗어 던지고 복숭아꽃이 피는 이런 그 별유천지 비인간 같은, 예, 인간이 살지 않는 신선들만이 살 것 같은 그런 이상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예,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어부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견어인, 그 마을 사람들이 어부를 보고 내 대경, 네, 접속사, 예, 대경 크게 놀라면서 문소 종래, 예, 물었다. 종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종 붙어죠. 어디서부터 레 왔는지 온 곳을 물으니, 우리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대부분 먼저 묻는 게 어디서 왔냐죠. 그런 장면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신 어디서 왔소? 해서 구답지, 여부가 모두 그것에 대답을 해주니, 내가 길을 잃어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자세하게 해주니, 변요환가, 예, 변 바로 즉시 변자예요. 예, 편안하다나 편지할 때는 편이라 읽지만 곧이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변이로 읽습니다. 예, 바로 요구하였다 혹은 재촉하였다. 예요. 환가, 자기 집에 같이 돌아가자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서 재촉해서 설주, 베풀설이죠. 예, 술상을 차리고 살게, 닭을 잡고 작식, 밥을 지었다. 예, 손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촌중 문유차인, 예, 촌 안의 사람들, 예, 온 그 마을 사람들이 문 들었어요. 유차인, 이러이러한 사람이 마을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함내, 예, 모두 와서 문신, 물을 신인데 이것은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와서 인사를 하였다. 어부는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살게 된 동기나, 예, 그런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 장면입니다. 자운, 예,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 뭐 자기 자자도 되지만 몸으로 붙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말하기를, 처음으로 말하기를, 그로부터 말하기를, 선세, 그러니까 선대예요. 이 마을 사람들의 윗대들이 피진시란, 예, 피하다, 진시,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서 소울, 처자, 의빈, 예, 소울, 이끌 소리죠. 예, 처자와 의빈,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내차 절경, 이 절경에 왔다. 이 절경은요, 끊어질 절자죠. 예, 땅경자예요. 그 진나라의 그 도시와 뚝 떨어져 있는 곳,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으로 와서 불부출언, 예, 다시 나가지 않았다. 예요. 이 언자는 어지의 축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뚝 떨어져 있는 땅, 오지로 도망와서 그곳에서 다시 나가지 않았다입니다. 수 여외인 간격, 예, 마침내 여외인 외부 사람과 간격, 예, 떨어져 있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운자의 삶 속에는, 예, 상황이 밀려서 숨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진나라 때는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그 난을 피해서, 예, 처자나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할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과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은 곳을 찾아서 일체 그 자신의 삶이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겠지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는, 예, 외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시하세.
묻기를 지금은 하세 어느 세상인가 묻는데 네. 그런데 부지유한 그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것, 예, 한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무론 위진 또 한나라 이후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 다음에 사마예가 세운 진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가도록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차인 일일위구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부가 일일이 하나하나 위구언 말을 다 하니 가출 말을 다 하니 소문 개탄환 들은 바의 말에 개 모두 탄완 놀라면서 탄식하였다 감탄하였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네 이런 거죠. 여인 각부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까 초대한 사람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각부 각각이 다시 연지기가 자기 집으로 이를지 당길 연자죠. 자기 집에 가자고 당기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출주식 모두들 주식 술과 음식을 내왔다.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간 후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떠나는 장면입니다. 정수일, 정거장 정자죠. 묵다는 의미가 있어요. 며칠을 묵다가 사거, 이 사자는 말씀사인데 인사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떠나는데 차중인 어운 이 속에 이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부족 위외인 도야 부족 족하지 않다. 뭐하면 안 됩니다. 위외인 외부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부 입장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외인이지만 이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저 바깥 사람이 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게 되니까 너 가서 그 바깥 사람에게 말할 도예요. 말해서는 부족 안 됩니다. 너 나가서 절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말하지 마.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굳게 약속을 했겠죠. 은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도를 닦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귀족의 신분으로 왕과 뜻이 맞지 않을 때 그 병을 칭해서 벼슬을 거부했을 경우에 그것이 일종의 저항이라든가 반역일 수 있기 때문에 산속 깊은 곳으로 와서 숨어 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부가 약속을 지킬 리가 없겠죠. 기출,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나오자마자 마을을 나와서 득기선 그 자기의 배를 얻어서 자기 배를 타고서 변부향로 곧바로 바로 향로는요 그 이전의 길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따라서 잡을 부자죠. 이전의 길을 따라서 처처지지 곳곳마다 기록하였다. 그것을 기록하였다.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 표시한 곳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저도 산에 갈 때 곳곳마다 제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내려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마을 헬령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급군하 고을 아래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고을 안에 와서는 예태수 갈예예요. 태수에게 가서 이 예자는요 가다는 의미도 있고 관청에 출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수이기 때문에 예자를 넣습니다. 태수 헬령에게 출두해서 나가서 설여차 말씀설이죠. 말하다 할 때는 설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가 겪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여차하다 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죠. 태수 즉 견인 태수가 그 말을 듣고 즉시 견인 사람을 보냈다.
요 견자는요,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쩌어떻게 하게 시켰다라고 하셔야 돼요. 예, 수기왕, 그 기자죠. 그 어부가 왕, 갔던 길을 따라서 심향소지, 예, 심 찾으라고 견시켰다죠. 예, 향소지, 향은 이전에 소지, 표시했던 곳을 찾으라고 견시켰다. 수미, 마침내 미, 헤매다, 헷갈리다. 예, 수미, 마침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길이 헷갈리게 돼서 불부등록. 이 부자는 복이 아니라 부사로 부자로 읽으셔야 돼요. 예, 길을 다시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번에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찾지를 못했다예요. 그때는 모르는 길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길을 찾지 못했다. 이제 그런저런 이제 소문이 많이 퍼졌겠죠. 그 소문을 듣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인 남양 유작이 고상사야. 남양 사람인 유작이, 예, 유씨, 유순복 유자예요. 예, 그 유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상사야, 고상한 선비였다예요. 왜 고상한 선비냐고 하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이상세계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국인에게는 동양인들이 그렇듯이 인간이 살지 않는 별천지를 흠모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는데요. 특히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때 사대부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피난해서 사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일체의 지도자나 권력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가 없는 도시에 반하는 그런 생활을 동경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일 사상으로 본다면 그 자신의 뜻과 그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 관료가 돼서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를 발휘하거나 혹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사상이나 소신이 그 왕이 주장하는 그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료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혹은 사임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면서 나아가지 않을 때 이것은 권력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저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속 깊숙한 곳으로 응거하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것, 소극적인 저항의 표시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의지를 피력하면서 사는 그런 문신 사대부들을 고상한 선비라고 했습니다. 남양 사람 유작이는 고상한 선비였는데 문지 훈연 친왕, 예. 문지 그 소문을 듣고서 나도 거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죠. 예, 그것을 듣고서 훈연이 아주 좋아하면서 친왕 직접 찾아갔어요. 그러나 결과가 없었습니다. 예, 찾지 못했죠. 그리고서는 심병종, 여기서 심자는요 찾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사예요. 이윽고 결과도 얻지 못하고는 이윽고 병종,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예, 결국 못 찾은 거죠. 예. 그 이후로 그 남양 사람 유작이가 그렇게 병으로 죽고 난 이후로는 마침내 문진자, 예, 없었어요. 문진, 진, 이게 나루터 진자예요. 그 나루터를 묻는 자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 도화꽃이 핀 그 언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예. 결국 찾지 못했다. 예, 이런 곳을 아무나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상상 속의 마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연명은 가공적으로 만든 이상세계지만 그 이상세계는 소박한 생활 속에서 일체의 그 인위적인 그 정치의 구속이나 압박 없이
사는 꿈 같은 마을 도화원이라고 이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 마치겠습니다. 예, 도연명에 관해서는 그 일전에 귀걸이회사라든가, 예, 그리고 또 안평대군의 시를 다루면서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함께 도화원기에 대해서 다룬 게 있습니다. 그것은 더보기에 링크로 걸어놓을 테니 참고하실 분은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연말 연시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